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제 회원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아마 회원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어, 그로 인한 시장의 어떤 변동성들을 예상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의미는 없고, 어, 다만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지금 주간 차트인데요. 일간 차트로 좀 보면 이것을 업종 차트로 한번 볼까요? 업종 차트로 보면 어, 이렇게 보면 업종 차트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위에 빨간색 있잖아요. 이 위에 빨간색이 어, ADR 차트인데요. ADR 차트가 75 아래 정도에 올 때는 항상 지수에서는 좋은 어떤 변곡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상향이든 우하향이든 75 아래 언저리는 그래도 조금 좀 볼만한 어떤 이런 공간들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것을 대략적으로 한번 볼까요? 요때가 그죠? 요때가 요때였었고 요때를 보자면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합쳐지지가 않으니까 어 이렇게 볼게요. 요때가 요때였었고 그쵸? 요 언저리 요때가 한번 왔었네요. 요때가 요때였었고 그쵸? 그 다음에 요때가 요 언저리였었고 그쵸? 그 다음에 요때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로 무조건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상승할 때의 변곡점, 하락할 때도 변곡점, 요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때는 하락 중에 그래도 요때 약간의 변곡이 있고 하죠. 요거를 좀 이제 키워볼게요,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하락할 때도 요때. 잠시라도 반등은 하죠. 하락하지만 반등은 하죠. 하락하지만 반등은 하는. 이렇게 짧게 짧게 보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여기서도 여기가 그렇고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쭉 요만큼이 그런 구간 그리고 여기도 구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 미리 좀 빠지긴 했네요. 그죠? 여기서 확 빠지는 것이 한번 있었죠. 9월 언저리 이것도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서도 빠지고 바로 반등하고 여기서는 빠졌지만 애매한 여기는 사실 그때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기가 좀 왜곡됐던 구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요번에가 여기 요렇게인데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ADR 차트로는 좀 있는 그대로를 보는데 이것을 DMI 차트와 좀 연결해서 좀 보면 어, 특히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심해지는 요런 구간들 있죠. 요런 구간들 그리고 여기 요런 구간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요런 구간, 요번에 요 구간.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는 이 구간들. 그러니까 요 구간이었고, 요 구간, 이 구간, 요 구간. 그러니까 요런 구간, 그러니까 ADR과 DMI가 합쳐지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확실히 잠깐이라도 어떤 반등이라든지 어떤 변곡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지난 것으로 이렇게 봐서는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쵸? 근데 사실 지수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 또 하나를 또 보자면 지금 이 한국 수출 물가 지수, 수입 물가 지수 이것이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코스피 200의 영업이익이 작년 2월 달에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는데 그 감소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반도체 중심으로 글로벌 제조업 부진이 가장 컸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3분기부터는 코스피 200의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 수출 물가 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소폭 반등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 그림은 지금 가져오지 않았지만 순상품 교육 조건 지수라는 것들도 동반 개선되고 있거든요. 보통 이러한 것들 이후에 코스피의 EPS가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거라는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주가가 미국의 국제 수익률 급등으로 인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조정이 있었잖아요. 조정 다음에 지금 전쟁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전쟁 때문에 이렇게 훅 빠졌다 이렇게 보긴 조금 어렵고 이전에 먼저 국제 수익률이라는 것의 급등으로 인한 조정이 먼저 발생하고 이어서 이제 전쟁 이야기 나오면서 유가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 요런 어떤 조정 기회 요렇게 조정 국면과 어떤 악재들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완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S&P 500과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 포워드 12개월 PER이 중립 수준으로 회귀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완화된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요거 말고 요거인데요. 이게 뭐냐면 PBR입니다. PBR.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최근의 것만 좀 이렇게 가져와서 보면 요 구간, 요 세 번의 구간, 요 구간이 있는데요. 요 구간을 코스피에다 대고 한번 직접 봐볼게요. 코스피에다 대고 직접 보면 제가 요거를 구간 차트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언제냐면 그 구간이 어, 이 구간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 구간, 요 구간, 그 다음에 최근에 요 9월 달, 요 구간이 아까 그 코스피 PBR 제가 아까 찍었던 요 자리와 요 자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요 자리로 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어, 예전에 뭐 저도 이제 좀 기억이 가물한데요. 요때였었나요? 제가 요때? 요때 한번 적립식을 시작했었죠. 요때 적립식을 시작했었는데, 요때였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요때였던 것 같네요. 요때가 아마, 그러니까 제가 코스피 시장 지수를 살 때는 PBR 0.8, 그러니까 9배 떨어지고 나서는 꼭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요때도 그랬고 요때도 그랬고 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항상 수익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익이 났던 것 같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악재들로 인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 빠지는 경우라도 다시 또 회복하는 경우들이 다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마지막에 적립식 했던 건 9월 달이었거든요. 요때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수익이 이제 나기 시작했던 그리고 6월 달에는 그래서 적립식을 이제 매도하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다시 시작했죠. 이 자리에서. 근데 요것이 이렇게 지나고 나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확대해서 일간 차트로 들어가고, 그날의 뉴스들을 보면 아주 무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시장이 무섭고 안 좋은 뉴스가 나와야지만 사실 PBR 0.8배가 근접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 저평가 구간에 오지 않습니다, 시장은. 근데 보면은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요때와 요때가 지금 같아지고 있거든요. 0.8배에 다시 수렴하고 있는데 요걸 보면은 요때예요. 요때 2100
일 때와 지금 현재 2,400일 때는 같은 숫자예요. PBR로 보면. 그쵸? 그러니까 요때든 지금이든 사실 뭐 그러니까 코덱스 200이죠. ETF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렇게 무서울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뭐 이렇게 주식과 뭐 이렇게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뭐 저축성 저축성 상품들도 있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와이프 같은 경우도 아까 낮에 통화했을 때도 추가 납입을 그 와이프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들고 있었던 저축성 보험 상품이 있거든요. 보험 상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아마 이번 달인가가 아마 만기가 돼서 끝나는 건데 이 냈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라고 해보면 곱하기 한 두 배 정도 한 2억까지를 추가 적립을 올해 말까 2월 이번 달 말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더 늘 생각입니다. 더 늘 생각인데 이게 아마 15년 후에 어, 5배를 보장하는 만약에 수익이 더 나오면 그 수익을 실현하는 거고 수익이 더 안 나온다면 최소 두 배 냈던 금액의 두 배까지 낼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 그런 상품이 이제는 없긴 하지만 지금 추가 매수를 이번 주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5년이면 15년에 최소 원금 두 배 보장이라는 것은 7위로 나누면 15년 나누면 4.8이 나오거든요. 4.8의 비과세라면 어 모는 돈이라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것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와이프가 이제 60 되기 이전에 어 이것을 뭐 이제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이렇게 있을 텐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이렇게 확정적인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채워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하면서 지금 채권과 주식이 거의 최악의 구간에 들어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 강요해서 꼭 당신들도 그렇게 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의 구간이 지금의 구간이 작년에 9월 달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PBR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PBR 0. 포워드 12개월 PER 0.8배 정도 그 같은 구간이라면 지금 못할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짧게 코덱스 200 ETF를 매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 후면 통계적으로 PBR 0.8배 정도면 6개월 정도면 무조건 수익이 나잖아요, 보통. 그래서 개별 주식은 지금은 너무 어려운 구간이라 매수하거나 이러긴 정말 어렵죠. 그래서 뭐 짧게 시장에 가물 잃지 않을 정도의 단기 매수를 하는 것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는 있지만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을 넣어도 되는 위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저번 주 수요일 날 매수했으니까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다시 코덱스 200 적립식을 또 매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지금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더 흔들리고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너무 더 좋은 오히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0.7배 뭐 이렇게 간다. PBR이. 그거는 정말 아주 희귀한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뭐 짧게 보면 뭐 요런 구간, 이런 구간, 그리고 9월 달 지금 이렇게 지나 보면 좋은 구간입니다. 지나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코로나 이후처럼 이런 상승을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코덱스 적립식은 한 10% 정도 안정적으로 10% 정도, 15% 정도면 꽤 만족하는 대신에 어, 법 없이 왜냐면 그리고 그 배당도 나오고요. 배당 빼고 배당 한 2점 몇 프로 빼고
한 10%에서 15%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무서울 게 없거든요. PBR 0.8배라는 숫자는.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회원분들이랑 얘기할 때 종목들은 아직은 좀 다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다 역배열이고 진짜 애매해요. 역배열이고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종목을 어 중장기 종목은 9종목, 그다음에 단기 매매는 4종목 정도로 유지하면서 조금씩 사타 팔았다 정도로만 하는 정도이지 뭔가 비중을 왕창 들어가고 뭐 이러진 않았거든요. 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시장에 음, 비중을 좀 많이 해서 매수하든지 저희는 좀 그럴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코덱스 200 적립식도 괜찮고 뭐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한 6개월 정도 뭐 지났을 때 상황이 어떨지 좀 기대를 하면서 근데 다만 저희가 약간 이런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실적의 모멘텀들이 계속 좀 나올 것 같은 이런 숫자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 이런 상황 이후에는 보통 EPS가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때 미국 시장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한번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